네,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제 옆자리는요 오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면서 사회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 미국장을 보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8월, 9월, 10월에 이벤트들도 상당히 많이 기다립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는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기다리는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들을 발표를 하는데 예.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갤럭시 원팩 2022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들을 발표를 했죠. 네. 좀 있으면 애플에서는 새로운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발표를 할 거고요. 네. 또 이제 하반기 많은 기업들이 과연 증강현실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업이라든지 NFT 관련 기업들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스케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좀 기대를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은 안전을 좀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전문가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오늘은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홍기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 홍기훈입니다. 네, 홍기훈 교수님 제가 이제 만나 뵈니까 많은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 NFT라든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고 쉽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가 NFT입니다. NFT 뭐 몇 차례 저희가 다루었는데 현재 양상이라든지 시장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경영대학 교수이시니만큼 소비자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NFT 얘기를 할 때 NFT가 어쩌다가 왜 탄생했는지 배경부터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경영대 교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난감한데 펜때 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막 코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장에 진짜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저도 크립토를 본 게 2012년 정도부터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사실 근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한 거는 한 20년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그리고 체계적인 뭔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항상 의문도 있고요.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정보가 많은 이유는 뭔가 맞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 네.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얘기도 그렇고 좀 일단 걸러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네네. 네,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가 어떻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쟤는 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일단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 일단 우리가 한 199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집착을 갖기 시작을 했죠. 온라인 만남. 그렇죠. 온라인 만남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강남역에서 번개를 많이 하던 예.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요새 다시 띄우고는 있지만 예전에 세컨라이프라고 2010년에 있었죠. 대형 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세컨라이프가 있었고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도 우리 프리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900년 90년대 초반에도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그 가상 세계에 대한. 사실 인류는 이 뭔가 매트릭스 같은 세계에서 사는 거를 되게 갈망해 왔거든요. 아바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갈망해 왔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가 상상하던 거를 구현해낼 수 있어라는 이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 세계에 이거를 구현을 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싸이월드 같은 것도 파도 타기나 하고 있지 우리가 거기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우리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너의 삶을 온라인으로 옮겨주겠어 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의 세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과연 그럼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도 미쳤거든요. 정말 좋아했는데 배틀넷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안부를 물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과 그렇게 나도 그러고 상대방이 가축이 되잖아요, 자꾸. 예.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싸우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죠. 그럼 그거를 세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아직 이런 규범이나 규제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냐면 돈 벌려고죠. 다들 뭐 인류애가 어쩌고 뭐 막 헤리티지가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데 돈을 벌려면요 뭔가를 팔아야 돼요. 네.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뭔가를 팔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에서는 이게 제 거예요라고 여기 인포맥스로 써져 있어서 예. 제 거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된단 예, 말이죠.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고등학교 때 그 급식 안 드셨죠? 도시락 싸가고 다니셨죠? 급식 먹었습니다. 도시락 반찬 보면 내 거라고 할 때 우리 침 뱉잖아요, 걷다가. 이게 소유권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사실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이거 적 내 거. 있어요. 예. 잖아요. 근데 온라인 세계의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이 안 돼요. 동산이란 말이죠.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판다는 말은 일단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부동산이 없어요. 다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인데 문제는 얘를 움직였을 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얘를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하냐 했을 때 현실 세계처럼 갖고 다닐 수는 USB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NFT입니다. 이거를 소유권을 등기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근데 등기식으로 증명을 하니까 국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거 내 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에다가 내 거라고 써서 여기다 딱 붙여도 되거든요. 누군가 보증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부동산도 자동차도 다 국가가 그거를 보증해줘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해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블록체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NFT가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된 코인의 이 소유권을 저장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유권 증명을 위한 등기 같은 거다. 그래서 NFT가 그러다 보니까 요걸 사고 파는 개념이 생기면서 상당히 작년에도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상승세가 아니고 하락세가 되면서 거품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 중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NFT 사업을 막 한단 말이죠. 그거는 또 왜 그런 걸까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만세, 떨어지면 버블.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는 가격이 오를 때는 모두가 불만이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버블이었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거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도 정확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투자 자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 가치에 대한 정확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기업들이 NFT에 관심을 갖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자산의 교환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환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거래인 거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게 거래만을 위한 기술이거든요. 사실 되게 신기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보통 내 물건이 있어요. 남이 이거를 원해요. 그럼 거래를 하죠. 네. 근데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라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을게 너희가 여기서 거래를 해. 이게 순서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NFT가 존재하는 목적은 디지털 자산이 뭐가 됐건 그거는 난 모르겠는데 예. 이거의 소유권을 증명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마 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는 NFT 자체를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보다는 네.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NFT로 발행을 해줄게 너희가 거래를 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NFT를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NFT 기술 자체가 사실 디지털 아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되게 저는 신기했던 부분인 게 제가 예전에 금융위에서 회의를 할 때였어요. 금융연구원 박사님께서 그때 금융위 용역을 하나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다 나왔어요. 그
보고서가 나와서 다 공개가 됐는데 NFT 규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옆에 이제 회의 때문에 딱 앉았는데 쿡 찌르셔요. 홍기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NFT는 코인이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답이 뭐야? 그러면 NFT는 그 예술품이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NFT 예술품이라 그러던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답이 되게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NFT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산이 예술품인 거고요. NFT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산이 코인이면 코인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업들은 NFT를 특정한 자산이라고 특정한다기보다는 NFT가 소유권을 증명해서 거래를 해주겠다라는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NFT를 아직까지 우리가 NFT를 하겠다, NFT 사업을 하겠다는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 NFT를 접목시키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NFT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 이제 맞는데 이제 굳이 구분을 좀 하자라면 NFT는 이제 NFT 아트라는 분야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품이 거래가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무언가에 대해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 뭐 경력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라든지 이거 이제 일상이라는 영역으로 좀 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는 좀 요원하긴 한데 이제 게임에 NFT가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P2E라든지 X2E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컬렉터블이라 그래서 뭔가 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들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대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직접 마케팅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팔아보든가 아니면은 거래소를 만들어서 중간에 중개라는 역할들 아니면 월렛이라 그래서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목표로 지금 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게 사실 요즘 우리 커뮤니티 만들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팬층을 더 두껍게 만들겠다라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NFT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NFT를 적용하겠다라는 회사도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라인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기업들이 가져가는 건 뭡니까? 이걸 했을 때 기업이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마케팅 툴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사실 마케팅과 브랜딩이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NFT를 하겠다 그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재사가 NFT를 하겠다 그러면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화재사 보험사죠. 보험사에 가서 자문을 하는데 강의는 아니었어요. 자문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NFT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보통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면 이게 변호사 같아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10분 단위나 분 단위로 이게 차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개 컨설팅사를 껴서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보통은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준비해 오셔서 물어보세요. 시간을 아끼려고. 그렇죠. 근데 유독 NFT 관해서는 오셔가지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 이런 느낌이 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답을 하면은 이미 거기서 1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더 아까워하는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엔 NFT를 뭘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로고를 NFT로 발행을 해서 팔려고 그런대요. 누가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대요. 그래서 임원분이 그러면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산대요. 그게 뭐하러 사?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거기서 여담이지만 거기서 이제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보험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험사는 미수분 경매에서 보험 들어주거든요. NFT 거래에서 보험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비즈니스인데. 근데 이 NFT 사업을 안개가 있는 것처럼 보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겠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트렌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이브가 BTS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전 국민이 BTS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나도 세계가 열광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BTS를 키워야 되나? 라고 기업들이 생각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왜 NFT는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예술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카드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 안에 NFT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아니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은 사실상 컨텐츠 자산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 컨텐츠 광범위 아니죠. 게임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뭐 아니면은 뭐 비디오 뭐 아니면 뭐 되게 올드한 사람의 비디오라 그러는데 이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드라마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림도 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예. 자신의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이 돼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회사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포인트는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예. 좀 몇몇 기업들이 얼마 전에 신세계였죠. 신세계 그 강의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푸빌라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딱 나오기 한 달 전이었는데 저희가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거기서 제가 막 박수 쳤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해야 할 서비스를 NFT라는 이슈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럼 정확히 그거는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 밖으로 나가서 NFT를 적용하는 거는 브랜딩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NFT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업도 상당히 있잖아요. 제가 보도 자료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한 지자체가 그 지자체 로고를 가지고 NFT를 발행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사실 동의를 해요. 제가 회의론자기도 하고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회의론자시군요. 있지만, 그럼요. 인생을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럴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보험사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스스로도 웃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저희 로고를 NFT로 발행을 하라는데 그걸 자기도 웃거든요. 저는 인간의 직관을 믿습니다. 뭐냐면 그냥 들어서 이상한 거는 이상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말씀해 주셨듯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재고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브랜드를 제고하는 거는 브랜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가치를 올리고 그렇죠. 근데 마케팅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될 수도 있기는 하죠.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어요. 예.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저마다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가 메타버스를 뭔가를 했다. 예. 그렇게 나오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뉴스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몰려가요. 일단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로고로 갖다 NFT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회사가 만들었다. 계속 회자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세계 푸빌라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 푸빌라가 좋은 케이스가 됐던 이유는 푸빌라 캐릭터가 귀엽기는 해요. 옷 네. 모양이라서. 그건 이미지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데 저거로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가 소유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그 로고를 만약에 제가 갖고 있어요. 로고를 갖고 있는데 그럼 그 지역에 제가 놀러 갔었을 때 네. 원래 지역민들만 할인 쿠폰들을 주잖아요. 네. 용인 시민 20%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그거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든지 보험사의 로고를 만들었었을 때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VIP 인정이다. 다음부터 그럼 일사천리로다가 뭐 전화를 했다라든지 뭔가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을 때 네.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혜택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거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NFT를 그냥 관심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해볼게라는 곳이 많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아니면은 실제로 쓸만한 거를 찾아서 하고 네네. 싶다는 데가 많습니까? 저 욕하라고 부르시나요? 조심스러워. 아니, 뭐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 하반기랑 좀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 네, 이게 정말로 일단 와보세요. 되게 일단. 신기해요. 일단 부르거나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새 저는 외부 강의 나가기가 되게 무서운 게 예전엔 나가면 그냥 틀에 짜여진 대로 제가 녹음기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농담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회사를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은 찾아보고 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앉아가지고 혼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먼저 선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질문을. 그게 좋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잘할 거거든요, 그거는. 산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특히나 예. 좋은 기업들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많이 해보죠. 그럼요. 근데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음. 전 그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밑에서 신사업 올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에서 우버 인수하자 그러면은 혼낼 거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그렇죠. 네, 맞죠. 너왜 있잖아요. 근데 식품회사에서 NFT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컨설턴트한테 맡겨서 검토를 시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시장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아직은 존재한다. 근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NFT를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마케팅으로만 쓰겠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NFT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우리가 발행한 NFT를 사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지금 국내에서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NFT 시장이. 그래서 지금 다들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던 상태였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답을 내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NFT가 뜰 때 사실 신생아 상태인데 네. 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피크였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뜨긴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시장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스타벅스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스타벅스 보도자료를 보니까 9월에 NFT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NFT를 쓰겠다라는 식으로 나온 건데 이런 방식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제가 요런 얘기를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NFT로 안 해도 돼요. 굳이? 네, 굳이 예. NFT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NFT를 적용해도 돼요. 음.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NFT를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이더리움 기반 NFT를 적용을 했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네. 왜냐하면 리워드를 왔다 갔다 거릴 때 이더리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비용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회사의 내재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그럼 이더리움을 쓰지 않고 다른 스탠드얼론 자신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면 해킹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보완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신세계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필 두 회사가 같은 회사처럼 들리긴 하는데 여기서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를 얘기합니다. 미국 스타벅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건 미국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건데 써야 할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써야 할 이유도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으면 why not? 시 되고요. 실제로 NFT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보입니다. 만족감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NFT 하나 있어라고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더리움 월렛이나 아니면 클레이튼 월렛을 만들지 않고도 스타벅스 그 앱 내에서 소유할 수 있으면 네. 솔직히 받는 입장에서 이거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죠? 하지만 NFT라는 게 중요한 어, 거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자랑하겠죠, NFT다. 어, 최소한 그런 만족감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밸류에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효용감을 느끼게 되는군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벅스 입장에서 NFT를 발행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태계에서 생각을 돌리는 게 합니다. 낫다. 그럼 첨언을 예. 해주자면 그 스타벅스는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핀테크 회사거든요. 예. 스타벅스가요? 그럼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적립해 놓기 때문에 충전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 자체의 양도 많고 그 카드에. 그럼요. 예. 스타벅스가 지금 NFT를 발행한다는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 스타벅스 코인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스타벅스 코인까지. 향후에는 그 스타벅스 그 자체가 이제 월렛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저장하기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웹 3.0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테스트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전 9월 달이라고 생각해요. 나오면 좀 파급력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효용감 얘기를 하는데 진짜 효용감이 중요한 게 티파니 앤 코라고 그 보석 회사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도 NFT를 판매를 하면서 네. 이 NFT를 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NFT의 모양을 티파니 앤 코 보석 그 디자인 팀이 만들어준다.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새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만들어주는 거, 뭔가를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NFT 시장이 이런 유틸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시장도 있잖아요. 그럼 미술 시장에서 NFT는 한창 이제 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에서의 삶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소유권 증명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깨달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영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화가예요. 그 예술가인데 네, 화가예요. 뱅크시 그죠? 이래요. 네. 그 작품. 뱅크시의 작품을 크립토 펀드가 하나를 샀었어요. 예. 모란스라는 작품이거든요. 바보들이라는 작품인데 그 크립토 펀드가 산 거죠. 크립토 펀드가 예술 작품을. 예술 작품을 샀어요. 이거는 예.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그 모란스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림을 너희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쓰여진 판넬을 놓고 경매를 하면서 이 그림이 팔렸다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모론이라는 거 자체가 단어가 바보라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뜻이에요. 그래서 뱅크시가 그거를 이제 좀 희화화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그 네. 그림 자체도 그거를 10만 불에 샀어요. 10만 달러에 구매를 해서 뭘 했냐면요. 10만 불에. 네, 10만 불에 샀어요. 그것도 부러운데 네. 이거를 스캔을 해요. 고화질 스캔을 한 다음에 NFT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태워버려요. 실물을 네, 실물을 태워요. 저런. 이게 저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 뱅크시 작품은 오리지널 모런즈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NFT를. 오리지널 바보들. 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어느 게 진짜냐? 진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저작권과 소유권의 문제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원본성, 예. 진본의 문제를 보여준 건데 항상 예술계에서 그 문제는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작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규제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나서야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온라인 세계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세계로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못 낸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앞서서 나가다가 왜냐면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저작권 하면 잡혀가고 뭐 소유권은 당연히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쉬운 얘기였다가 온라인으로 가서 이게 불확실해지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뭐랄까 손대고 싶지만 손대면 다칠 것 같은 상대. 그게 바로 NFT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마켓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기존에는 카카오의 클립이 있었고 라인에서 최근에 도시를 만들었죠. 도시라는 마켓플레이스, SK텔레콤이 타포트인가요? 타포트라는 거를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크게 홍보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쓰고 싶어 할 텐데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코인이거든요. 코인 때문에. 결국에는 코인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거래를 하려면 코인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예. 원화로 거래를 하면 참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NFT가 이더리움 뭐 물론 이더리움이 아니어도 돼요. 당연히.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이니까. 클레이튼일 수도 있고 뭐 솔라나 다른 코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코인베이스란 말이죠. 예. 그럼 코인을 사고 팔려면 특근법이 걸립니다. 특근법이 걸려버리고 AML 그 안티머니 라운드링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실명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거를 또 라이센스나 허가를 신청을 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이걸 거래를 하자니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가 다 봤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걸 만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아도 사실상 자기네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괜히 규제기관의 주목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파일럿으로 돌려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우리가 지금 이걸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긴 한데 이거를 뚜렷하게 엄청나게 막 계속 생태계가 발전하는 느낌은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좀 블록체인하고 코인이나 이쪽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랑 비슷해요. 분위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그쪽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쪽에서 뭔가가 나왔었고 이번에 도시가 나오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도시 원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명확하거든요. 예. 보이는데 외부에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음. 그래서 외부에 노출될 때는 그거 말고도 기사거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네. 언론에 노출은 많이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다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음. 그 안에 들어가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클립도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야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월렛이라든지 이 탑포트를 소개해 주신 분이 임복 대표가 저한테 해주셨는데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거는 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냐면은 제가 실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예. 앞으로 이제 명확해야 되잖아요. 비전은 그냥 꿈인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목표를 보게 되면 그 도시월렛은 그 다른 것들을 다 통합시킬 수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을 때 글로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네. 근데 라인이거든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깜짝 놀라시니까.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 확실하다. 예. 거래소가 있고 이제 통신사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통신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교수님한테도 사실 여쭤보려고 네네. 그러는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고 이 NFT라는 게 이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먹거리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돌다리를 엄청 두들겨 보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무슨 디지털 콘텐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NFT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NFT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오징어 게임 판권을 NFT로 판다 그러면 사실 건가요? 싸면 살 수 있는데 1년 전에 싸게 판다 그러면 네네, 사야죠. 누구나 사겠죠. 예. 그겁니다. 컨텐츠가 강력하면 그게 NFT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은 누구나 사고 싶어 했죠 당시에 네네. 판권. 당연하죠. 중국에다가 그걸 갖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쵸. 알려드리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산이 컨텐츠라면 예. 결국엔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이 NFT의 그 가치를 증명을 하는 네.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지하 2층 주차장에 조그만 주차 공간 하나에 대한 등기와 반포의 모 아파트 80평짜리 아파트의 등기 둘을 놓고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거 가지실 거예요? 당연히 반포로 갑니다. 근데 지하 2층에 조그만 주차장의 등기는 금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걸 가지실 거예요? 일단 그래도 생각을 반포죠.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박 자체가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기술이나 이 비이클, 중간에 매개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예. 이 매개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의 원래 목적인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NFT를 계속 금으로 발행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디지털이니까 금으로 발행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사실 만질 수도 없는 금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등기를 매번 금으로 발행하는 비율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디지털 콘텐츠 훌륭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를 하는 게 NFT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 디지털 콘텐츠가 사실 소비자 효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VIP 서비스가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되는 거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가 퀄리티가 되는 건데요. 그 퀄리티가 만들어지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전 팬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럼 팬덤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이 시장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댓글을 달면 돈을 주겠다. 아, 그렇죠. 그 모델은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온라인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NFT의 핵심은 커뮤니티다. 그럼 저는 아니다라고 거의 뭐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야구의 핵심도 커뮤니티고 그 양궁의 핵심도 커뮤니티고 예. 나의 핵심도 커뮤니티죠. 예. 팬덤이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당연한 당연한 거죠. 얘기를 그렇게 있어 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게 아니라 컨텐츠가 좋아야 팬덤이 생기는 거고 팬덤이 생겨야 이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인위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이 길면 사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그 디지털 콘텐츠 IP라 그러잖아요. 지적 재산권, 지적 뭐 그런 재산권 관련된 건데
그 핵심이라는 디지털 콘텐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여러 IP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은 뭐 그림, 아니면은 뭐 음악,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예. 게임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광범위한 의미에서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그 세계에서 NFT는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면 게임 얘기가 아까 저희 잠깐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예, 사전에. 네, 도대체 게임 아이템을 왜 NFT로 만드는 것이냐? 제가 한 라는 얘기를 질문입니다. 잠시 후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재밌어요. 이 게임 아이템은 이미 소유권이 증명이 돼 있단 말이죠. 게임 예. 안에서. 그건 내 캐릭터의 아이템이에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중복으로 NFT로 증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이미 문제가 내가 돈 생기는 주고 거예요. 산 거긴 합니다. 그럼요. 내가 예. 이미 돈 주고 산 거거든 뽑기를 했건 뭘 했건 결국 예. 난 그게 내 건데 중복으로 인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예. 문제가 걸리고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쓸모없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약간은 핀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옛날 리니지 할 때 저 리니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리니지, NC의 리니지. 그렇죠. 리니지 예. 엄청 좋아했는데 리니지의 아이템을 게임 바깥에서 사고 팔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엔 규제의 철퇴를 맞아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아이템 땡땡. 그렇죠.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그 아이템을 밖에서 팔 수 있는 근거는 게임 내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NFT로 거래를 하잖아요, 밖에서. 그게 사실은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사실은 밖에서 여기에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비이클로 쓰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누가 보증하느냐. 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인 거고요. 그거는. 근데 그게 보증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본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시스템 내로 갖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게임 내에서는 이미 소유권이 증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NFT로 또 증명을 해서 거래할 필요 없이 그럼 직거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게임 예. 내에서. 문제는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사들이 게임 내에 NFT 게임이다라고 하고 거래소를 여는 건데요. 그 안에선. 예. 그거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게임 바깥에서 게임 내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게 계약서처럼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처럼 작동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아이템을 예를 들어 리니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이템을 주고 사고 팔려면 이제 하기로 하고 밖에서 약속을 하고 게임 안에서 그 아이템을 떨구면 가져가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NFT를 통하면 그게 아니고 이 소유권 증명이 아예 돼버린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밖에서 최소한 이거를 아이템 내가 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장소에 안 나타났어요. 내 예. 캐릭터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밖에서 이게 거래가 됐다라는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데 내 거인 걸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또 NFT가 될 수 있는 예전에는 거군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현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실제 된다는 결투로. 그쵸. 예. 중세 시대처럼. 신뢰의 문제죠. 신뢰의 문제. 게임 개발사에서 거래소까지 가지고 있고 예. 여기서 보증한 NFT이기 때문에 이걸 사면은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엔 계정을 넘긴다 그랬었거든요. 내가 했던 캐릭터를 팔기 위해서는 계정을 줘야 돼요. 계정 팝니다 그리 많아요. 그렇죠. 아이디 예. 패스워드 다 줘야 되고 예. 이걸 하게 되면 그럴 필요 없이 캐릭터만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고 예. 이거에 대한 보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 예. 이래서 거래소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는데 또 이제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은 다들 하고 싶어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 회사들이 NFT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 하거나 너무 개발 하고 중인 싶어 하죠.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예. 그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NFT 사업을 하라고 말을 하지 말고 거래소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NFT 사업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솔직하십니다. 결국에는 NFT가 필요한 이유는 게임 바깥에서 작동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지 예. 게임 안에서는 NFT를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게임의 모든 제어는 회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NFT 없이도 자기네가 하려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NFT를 끼는 거는 저는 그걸 바로 이제 그 기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NFT를 빼버리고 자기네가 하는 사업을 그대로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거기에는 사실 코인도 들어가죠. 그거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목적성이 얘기하는 것과 목적성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예. 유저들이
아이템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코인 발행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코인 발행하고 싶어서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사업 수익을 얻고 싶어서 근데 코인을 통해서 회사가 사업 수익을 얻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최종 목적인데요. 그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NFT도 마찬가지고 자꾸 코인 얘기가 나오지만 코인 업계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솔직해지면 너무 그리디해 보일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도 플레이 투 원이라 그러잖아요.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솔직해지면 이 여러 단계의 뭐라고 해야 하나 안개들이 거쳐지면서 조금은 이 시장이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 NFT를 하겠다는 게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정작 게임 업계에 이제 왕좌를 갖고 있는 게임사들은 NFT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까? 크립토 키티 해보셨어요? 혹시? 보기만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해보셨어요? 크립토키티는 사실 이게 재미는 아니었었죠. 네, 저 그냥 투자의 블록체인을 개념이라서. 썼으니까 네. 그겁니다. 블록체인 게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재미가 없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게임이건 아니건 재밌으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전 아직도 현질을 하는 사람인데 네. 저도 되게 이 현질까지. 호갱이라고 하는 부류에 들어가는 전 현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예. 근데 문제는 재밌어야 돼요. 그죠. 블록체인을 쓰고 안 쓰고는 제 관심은 바깥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저들은 재미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게 게임은 결국에는 재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일이 되잖아요. 네. 그럼 리니지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공성전을 해야 되고요.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공장에 돌아가죠. 그게 너무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게임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게임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너무 벗어나서 재미도 없는데 이거를 돈을 벌 수 있어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바른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모장이라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 만들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이제 NFT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말한 게 부익부 빈익빈을 촉발시킨다. 게임 생태계의 그 스토리를 밟아가는 단계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임 업계에는 이제 게임 재미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NFT는 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럼 다른 업계는 어때요? 게임 재미면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화재 보험이나 이런 데서 NFT를 할 때는 그 핵심 콘텐츠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조각 투자 회사 중에 뮤직하우라는 데가 있어요. 예. 네,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음원은 롤린입니다. 롤린. 네, 롤린. 그걸로 역주행을 떴기 했죠. 때문인가요? 그럼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해서요. 그죠. 조각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좋죠. 재밌죠. 그것도 재밌기는 신선하긴 한데. 해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음원을 갖는다는 팬심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는 예. 부수적인 거고요. 롤린이라는 음악이 좋아서 계속해서 틀리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뮤직하우는 뭔가 규제적인 이슈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조각 투자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NFT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거 다 좋고요. 뭐 내가 뭐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다 좋고 내 작가가 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인 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콘텐츠는 NFT여도 되고 NFT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NFT라는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의 거래가 더 쉬워지고 안전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NFT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참 그 NFT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저도 생각하지만 굳이 블록체인이어야 되냐? 그리고 이 아이템이나 뭔가를 사고 파는 개념이면 이게 또 NFT여야 되냐? 그런 걸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NFT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이라기보다도 그 가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 그러니까 중에 투기로 하나다. 보이는 것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네. 투기보다는 갈 길이 좀 멀고 더 클 산업은 맞습니다.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하고요. 예. 근데 개인이 소유하면 좋은 점은 이게 지갑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갑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서버에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에 대한 것들 아이템을 샀다. 예. 이게 NFT화가 되어져 있으면은 제 암호화폐 월렛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뭔가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림을 구매했으면 제 월렛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거에 들어와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보통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서버에 위치해져 있죠.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도 없어지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두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이제는 뭐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튼튼하고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저장하면 안전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께도 한번 던져볼 텐데 일단 NFT 관련된 서적을 출판을 하셨고 NFT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데 또 아까 회의론자라고 하셔갖고 보통 기업 컨설팅 가시면은 블록체인을 해도 된다. NFT 하는 것도 오케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되게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요. 제가 회의적인 거는 코인이나 NFT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회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그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슬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것과는 별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굳이 비싼 시스템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거래소를 믿거든요. 저는 거래소 그 비트코인을 청산하는 사람들, 마이닝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우리 한국은행을 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신뢰, 이제 믿음의 문제인 예. 건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NFT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우리가 메타버스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메타버스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보조적인 세계인 거예요. 물론 30년 뒤의 미래는 우리가 매트릭스처럼 척추에다가 이거 다 꽂고 이제 에너지 빨려가면서 거기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제가 살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일이니까는 저는 아닐 거라 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한 3년 내로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여기 살고 거기는 보조적인 이제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NFT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기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블록체인이냐, 이게 왜 등기냐를 물어보기보다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 그게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쓴 거 가지고 할래?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쓴 거 가지고는 안.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블록체인은 뭔가 그래도 개인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메타버스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단 말이죠. 그게 메타버스, 세컨 라이프, 디지털 세계, 온라인 뭐라고 부르건 결국에는 예. 온라인이 우리의 삶의 일부의 그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됐을 때 NFT가 아마 기술 선점으로 들어올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시스템보다 그쵸. NFT를 도입하는 그 대중 도입이 훨씬 빠를 것 그러다가 같아요. 보면 어, 줌 쓰시죠? 줌 씁니다. 줌 좋아하세요? 그냥 있으니까 쓰죠. 화나죠. 예. 근데 요새는 줌 말고 딴 거 쓰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안 써요. 그게 기술 선점의 무서움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경부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부선 KTX로 바꾸자 그럴 때 그 자기 부상으로 바꾸자 그럴 때 논란이 자기 부상 비싸잖아가 아니라 아니 그럼 우리의 일상이 모든 대중교통의 스케줄과 사람들의 이 스케줄이 예. 경부선 속도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사회적 비용이 이 우리가 갖는 효용보다 낮아야지만 이걸 바꾸겠다라는 논란이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걸 심사할 때도 그렇고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2, 3년 내에 메타버스에서 인프라가 다 깔릴 텐데 그렇게 됐을 때 NFT가 표준 기술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바꾸는 데는 NFT보다 더 좋은 기술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 사회적 그거를 바꾸는 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뛰어난 기술이어야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NFT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이 효용 가치가 더 큰 게 되어야만 NFT가 대중 도입이 된다. 반대죠. 이미 NFT가 메타버스에 도입이 되면 예. 이거를 바꾸려면 바꾸려면. 더 좋은 기술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 NFT보다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중이 거기에 적응이 있고 이 사회 인프라가 NFT를 거래 인프라는 다 NFT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는 비용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어야지 더 큰 효용을 주는 기술이 있어야 대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직 없죠. 맞죠? NFT밖에 없습니다. 사실 NFT밖에 없다.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기업 얘기도 계속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혹은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지금 NFT의 마켓을 만들고
이 도입을 하는 회사 중에 여기는 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뭐랄까 콘텐츠의 파워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선미라는 가수가 있어요. 선미. 네, 선미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저희 세대는 되게 좋아하는 가수죠. 네. 이제 더 어린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저희 세대 가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장 큰 예. 고민이 뭐냐면 더 어린 층에 대한 인기를 가져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근데 일종의 세대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미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미가 미한 거예요. 미아라는 캐릭터, 예. 선미를 딴 캐릭터인데요. 만개인가가 나왔고 다 다른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는 솔직히 되게 오글거리거든요. 이 각각의 다른 세계에 있는 미아가 네. 뭐 서로를 만나고 싶어서 갈구하다가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는 제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아이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네, 걸로 그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아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중고등학생들을 공략을 했는데요. 예. 대성공. 인 거죠. 새 팬층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동남아의 중고등학생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팬층이 확 이 버라이어티가 이 안에 이 이질성이 확 늘어난 거예요. 다양성이. 그러면서 요새는 그 제가 이제 어느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 소속사 분이 나와서 하는 예. 얘기를 들은 건데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 앞에서 미아를 통해 소통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새로운 팬인 거죠.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팬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신규 유전에 그렇죠. 따지자면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케이스를 들었을 때 굉장히 NFT를 물론 미래에 더 나아가서 NFT가 완전히 정착을 하면 그런 형태의 활용이 주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현재 2022년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NFT를 활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NFT가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신생아에서 이제 한 100일 지나서 걸음마를 좀 준비하는 힘 주는 단계 정도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NFT가 바꾸게 될 주된 분야가 좀 선두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디지털 콘텐츠 분야라고 콘텐츠 생각을 분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팔고 나면은 내 거를 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팔 때도 맞습니다. 어. 뭐냐면 미리 파는 거죠. 분양이 딱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이.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분양이 자본 조달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방향성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CO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우리의 방향성은 자본 조달인 거예요. 컨텐츠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게 먼저라면은 나중에는 그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FT가 거래를 하기 위한 기술이고 거래를 하기 위한 기술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 이거는 자본 조달 메커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공매도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그렇게 개념 따지면 다르고. 아파트도 공매도를 하는 거죠, 네. 분양도.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서 이제 미래에는 NFT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래소처럼 되는 거죠. 거래소가 됐듯이 기업도 NFT 사업을 통해서 그걸로 가지고 간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대중 도입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까지 보면은 그게 좀 되겠습니까? 저는 올해나 내년에는 아니요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다. 네,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미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코인 거래소와 NFT 시장이 대척점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 네, 은행을 그럼요. 얘기하셨던 의회, 거예요. 한국은행, 그럼요. 네, 한국 거래소를 얘기하는 KRX 겁니다. IPO를 하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KRX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증시. 그렇죠. 예, 자본 조달을 하는 방식들은 증권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NFT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본 조달용으로 쓰이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아니면은 정말로 위험한 프로젝트들, 모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심지어 증권형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규제적으로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게 파일럿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NFT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거는 사실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지 뭐 제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당장 우리가 NFT나 코인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브랜딩, 마케팅, 미래, 지향적인 기업의 용도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KRX 얘기하셨지만 예탁결제원에서 NFT 거래소를 좀 추진해 본다 이런 기사도 있긴 했거든요. 정부라든지 이 공기관에서 하는 NFT는 또 어떤 개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탈중앙 거잖아요. 예.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회의가 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부가 이걸 해야 잘하는 거면은 도대체 블록체인 기술이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이 이제 들어오는 저도 게 그 정상. 기사를 통해서 좀 그런 의문을 갖긴 거거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블록체인은 민초라고 불리우는 이 대중 기반으로 돌아가야만 한 의미가 있는 거. 퍼블릭 기반으로. 그럼요. 예.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국가 관련 블록체인을 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비싸거든요. 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게 여러 사람이 기록하는 것보다 쌉니다. 처음에 제가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들어와서 제일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 비용이 싸요라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 비용이 싸요. 싸다. 근데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이 안에서 할 역할은 이 형평성 있고 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 안에 플레이어가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코인 마켓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규제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것보다 NFT를 기업이 도입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을 들으면서 NFT 투자라든지 좀 미래를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본 게 처음이라 아니,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되게 지금. 민망한데요. 예. NFT 기술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네. NFT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복 대표님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 NFT 시장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회의적으로 바라보자. 회의적으로 네, 이게 좀 제일 맞거든요. 모든 원래 안 투자라든지 좋은 걸 결정을 먼저 하든지. 생각해야 나중에 한 발 더 뛸 수가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꿈을 꿀 때가 아니라 예.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기훈 교수님 사실 코인 마켓 관련된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인포맥스 뒤에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포맥스티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